대한광통신 지금 자리는 절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그냥 하루 급등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시세를 열어버리느냐, 아니면 최근 광통신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느냐가 갈리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주분들 머릿속에도 딱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이제 진짜 더 가는 건가? 반대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만큼 여기서 한번 세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많이 올랐다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을 시장이 계속 프리미엄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과열 구간으로 시켜버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투자 확대와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면서 광통신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 대한광통신도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왜 중요한지 바로 보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최근 1만 원대 초반에서 1만 7천 원대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열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림은 약한 종목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약한 종목은 상단 밴드만 닿아도 바로 밀리는데, 지금은 중심선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가격대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종목은 기대감이 너무 빨리 몰린 자리에서 한 번만 흔들려도 뒤늦게 따라붙은 자금이 바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통신주 쪽은 최근 한 달 사이 급등한 종목이 많아 변동성이 커졌다는 경고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대한광통신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광통신 테마 전반에 과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니까 무조건 버티는 자리도 아니고, 흔들린다고 무조건 끝이라고 볼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트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된 핵심 배경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경보도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한광통신은 2026년 2월 미국 글로벌 AI XR 플랫폼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용 864심 초고밀도 광 케이블 1차 물량 약 378만 달러, 한화 약 54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공급망에 공식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광케이블 기업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통해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한 점도 향후 수주 확대에 유리한 경쟁력으로 평가됐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은 대한광통신을 그냥 광케이블 업체 하나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용 프리미엄 광케이블 공급망에 발을 들인 종목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수요 환경도 대한광통신 쪽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향 고부가 광섬유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생산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생산 믹스를 옮기고 있고, 그 영향으로 범용 광섬유 공급 여력도 줄면서 주요 제품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광통신처럼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함께 다루는 업체는 단순히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품 믹스와 가격 환경까지 도와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종목을 세게 보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경 시그널 기사에서는 올해 매출 2,280억 원과 흑자 전환 기대를 언급했지만, 같은 시기 다른 보도에서는 대한광통신의 재무 점수가 광통신 테만의 평균보다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한경은 광통신주 급등이 과거 오지 장비주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광통신은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서 무조건 간다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기대가 커진 만큼 흔들릴 때도 그 폭이 훨씬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일수록 가장 아픈 흔들림을 먼저 주면서 개인들 물량부터 털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주주들이 가장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아래에서 들고 있던 분들은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들어갔다면 더 버텨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흔들릴 수 있고, 못한 분들은 여기서 또 못 사면 더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은 늘 이렇게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고 싶을 때는 눌림을 잘 안 주고, 팔고 싶을 때는 애매하게 버텨주면서 결국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정말 순식간에 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가야지 하다가 결국 가장 좋은 자리를 놓치고 뒤늦게 더 비싼 가격에서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자리는 하락만 무서운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올 때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훨씬 더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광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기준입니다. 최근 급등 이후에도 1만 5천 원 안팎을 다시 지켜주면서 거래가 붙느냐, 그리고 여기서 1만 8천 원 부근을 다시 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위를 열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걸 단순 광통신 테마 급등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향 공급망 진입을 반영한 재확장 흐름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못 지키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대가 너무 빨리 반영됐다는 심리가 붙으면서 최근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기대를 시장이 얼마나 오래 인정해 주느냐를 먼저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거는 수급의 방향성,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입니다. 자, 먼저 수급의 방향성이란 거는 지금 시장의 자금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을 단순 반등 종목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큰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이란 거는 오늘처럼 반응이 하루짜리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며칠 이상 자금이 움직이면서 다음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은 처음부터 저 크게 갑니다 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반등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기대감처럼 보이고 그 뒤에야 시장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바닥 구간에서 잠깐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 아니냐 이 정도로만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흐름은 전혀 달랐죠.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끝난 게 아니라 몇 달간 계속해서 방향성을 만들면서 붙어 있었고 그 자금이 하루짜리 단기 반응들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차트상으로도 1000% 가까운 가격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셨어요. 자, 뉴스와 차트, 단순 기술적 분석만 하셨던 분들은 수급이 들어올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참 올라온 뒤에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뒤늦게 알아차리고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좋아 보이니까 따라붙게 되는데 정작 그런 자리일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흔들림과 급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그동안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대한광통신도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방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같이 나와주는 흐름은 절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이상 시장의 시선을 끌어가면서 정말 큰 파동을 만드는 종목들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 기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욕심이 붙고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기대감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반대로 하루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원래 세워뒀던 대응 기준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대한광통신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용 고밀도 광 케이블 공급과 북미 생산 기반 확보 기대까지 붙으면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지금은 단순 반등 자리가 아니라 기대와 공포가 같이 붙는 자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은 하락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정말 순식간에 열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가야지 하다가 결국 가장 좋은 자리를 놓치고 뒤늦게 더 비싼 가격에서 따라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막상 상승이 나올 때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AI 수혜주다, 광통신주다 이걸로 끝낼 자리가 아니라 15,000원 안팎 핵심 구간을 다시 지켜주면서 거래가 계속 붙느냐 그리고 여기서 18,000원 부근을 다시 열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결과만 보고 대응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 차이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은 그냥 오르면 좋은 자리, 내리면 아픈 자리가 아니라 자료 없이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대한광통신 대응 자료를 계속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혹시 아직 대응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대한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한광통신 핵심 가격 구간이랑 대응 기준, 눌림목 체크 포인트, 목표가와 정리 타이밍까지 정리한 자료를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막연하게 버티거나 감정적으로 따라붙기 쉬운 자리에서는 기준 먼저 확인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자료 보내드리면 금전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 가시더라도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다, 어렵다, 지금처럼 기대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